영국중학교 2학년 친구들 안녕! 오늘의 물질의 구석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온라인 수업은 중간고사 끝나고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자, 이어서 바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원자에 대한 설명인데요. 얘들아,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고 얘기했죠. 이 원자는 모두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서 가운데 원자 핵의 전하량은 뭐랑 같다? 전자의 개수와 같고 또 누구랑 같다? 원자의 번호와 같다라고 얘기했어. 예를 들어 리튬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원자 번호 3번으로 원자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3이고요. 전자 개수 몇 개? 3개를 가지고 있는 중성을 띠고 있는 입자, 원자입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원자는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작아서 모형을 사용한다고 얘기했죠. 원자의 중심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를 돌고 있는 누가 있다? 전자가 있다. 5번, 원자의 종류에 따라 전하를 띠지 않는 전하를 띠는 전자가 있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라고 했어. 그래서 틀린 거야. 5번. 원자 종류에 따라 당연히 전자 개수가 다르겠지. 원자 번호가 다르고 원자 핵의 전하량이 다르고 즉 또 전자 개수도 다르니까. 82번입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원자 핵 전하는 플러스 3이다. 리튬 원자이네요. 플러스 3 맞고요. 자, 원자 핵 전하량 플러스 3이니까 전자 개수도 총 3개로 전자가 띠는 마이너스 전하의 총량은 마이너스 3 맞아요? 맞아요. 전자 1개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이 전자가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전하의 총량은 마이너스 3 맞아요. 원자핵 주위에 전자 3개 있다고 얘기했고 83번. 자, 다음 그림을 보니까 가운데 원자핵 전하량이 각각 있고 주위에 전자가 있네요. 원자핵 전하량 플러스 3. 전자 개수도 몇 개? 3개. 중성을 띠고 있는 원자 맞죠? 원자핵 전하량 플러스 6. 전자 개수 몇 개? 6개로 중성을 띠고 있는 원자입니다. 가운데 전하량 플러스 8로 전자 개수 몇 개? 전자 총 8개로 마찬가지로 중성을 띠고 있는 입자인 원자 가나다이네요. 1번 이어서 볼까요? 전자수가 가장 적은 원자는 가이고요. 정기적으로 중성인 것은 가나다 모두입니다. 나랑 다 중성을 띠고 있는 원자라고. 이온을 띠고 있었으면은 원자 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가 달랐겠죠. 가다 모두 정기적으로 중성의 원자를 나타낸 모형이다. 정답 5번. 자, 84번입니다. 이온이 뭐라고 했어?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서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했고요. 전자를 잃었어. 원자는 원래 중성이야. 왜? 가운데 플러스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원자핵과 그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같아서 항상 원자는 중성인데 이 원자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를 잃어. 그럼 상대적으로 나는 이제 양이온이 되겠죠. 반대로 전자를 마이너스 전하를 얻었네. 난 중성이었는데 마이너스를 얻었어. 나는 무슨 전하를 띄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3번 맞아요.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하를 띈다고. 이온은 원자의 핵이 띠는 플러스 전하의 총량과 전자가 띠는 마이너스 전하의 총량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양이온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었네.
그러면 가운데 원래 플러스 전하의 총량과 마이너스 전하의 총량이 같은데 전자를 잃었지. 누가 더 크겠어, 그럼? 플러스 전하의 총량이 더 클 거예요. 반대로 음이온이야. 음이온은 전자를 얻은 입자이죠. 그러면은 전자를 얻었으니까 플러스 전하의 총량보다 누가 더 커? 마이너스 전하의 총량이 더 크겠죠? 정답 5번입니다. 85번. 그림을 보니까 자, 원래 가운데 플러스 전하량을 띠고 있는 원자핵과 주변의 전자로 이루어진 원자, 수소 원자였는데 자,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잃어서 전자가 빠져나갔어. 무슨 이온이 됐어? 양이온이 됐어. 그러면 양이온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를 찾아보자. 전자 한 개를 잃었고요. 마이너스 1가의 양이온이 되었고요. 정기적으로 전하를 띠게 되는 입자가 되었고요. 이온식으로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전자 하나를 잃었다. 플러스 1은 생략해서 H 플러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답 2번. 자, 보자. 나 그림을 보니까 원자가 이온이 되는 과정이에요. 지금 전자가 빠져나갔지. 즉, 전자를 잃은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누구? 가나 모두 둘 다. 전자가 빠져나갔잖아. 그치? 그러면 전자를 잃었으니까 양이온이 되는 과정을 설명한 거네요. 가는 전자 2개를 잃었고 나는 전자 1개를 잃었네. 문제 볼게요. 가나 모두 양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이니까 1번이 틀렸어. 플러스 전하 띠는 이온 맞고요. 가나 모두 플러스 전하의 총량이 더 큽니다. 가나 모두 원자에게 전하는 변하지 않고 누구만 변한다? 전자수만 변한다. 어떻게 변했다? 전자수가 줄어들었죠. 가는 2개가 줄어들었고 나는 이온이 되면서 전자 1개가 줄어들었고. 정답 몇 번? 1번. 다음 문제 이어서 볼게요. 자, 지금 A라는 임의의 원자가 있어. 근데 전자 2개를 지금 전자를 2개 얻어서 마이너스 2가의 음이온이 되었네. 그럼 마이너스 2가의 음이온을 찾으라는 소리죠. 나트륨은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고 우리 이온식으로 나타내볼까? 전자 하나를 잃어서 플러스 1가의 양이온. 마그네슘은 전자 2개를 잃어서 2 플러스 양이온. 알루미늄은 전자 3개를 잃어서 3 플러스 양이온. 산소는 전자 2개를 얻어서 2 마이너스 음이온. 플루오린은 전자 1개를 얻어서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의 음이온 되는 애는 누구랑 똑같아? 산소랑 똑같네. 88번 볼게요. 얘들아, 우리 이온을 부를 때 음이온은 어떻게 불러? 무슨 화이온을 붙여서 부른다고 했죠. 그러면 산소부터 산소 이온에서 무슨 화이온을 붙여서 부르는데 만약에 원소 이름에 소라고 끝나면 소를 없애고 화만 붙여서 부른다고 했죠. 이 산소의 음이온이 된 이온은 산화이온이라고 불러요. 산화이온. 염소가 이온이 됐어. 무슨 이온? 염화이온. 자, 지금 보니까 우리 질소와 산소가 만났죠. 질산이온입니다. 이 NO3, 질산은 이온이 됐을 때 하나라고 생각하고 질산화이온이라고 안 부르고요. NO3, 질산이온이라고 부른다는 거. 자, 칼륨은 얘들아 원소기호 K지? 그래서 틀렸어. 칼슘
이온이고요. 자, NH4 플러스 아까 질산이온처럼 한 묶음으로 생각하라고. NH4는 암모늄 이온입니다. 정답 몇 번? 올바르게 짝 지어진 거 5번이네요. 자, 황, S는 황이죠. 황은 전자 두 개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 아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나타낸 거고요. 이 이온의 이름은 황이온인데 음이온이니까 무슨 화이온을 붙여서 황화이온. 황원자보다 전자 두 개가 많겠지. 전자를 얻었잖아, 지금. 3번이 틀렸고 황원자가 전자 두 개를 얻어서 형성됐고 플러스 전하의 총량이 전자가 띠는 마이너스 전하의 총량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거 맞겠죠. 왜? 누가 더 많아? 마이너스 전하의 총량이 더 많아.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자, 중성 원자일 때보다 전자수가 많아졌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 무슨 이온? 음이온. 음이온을 찾으려면 원소기호 옆에 마이너스라고 적혀있는 아이를 찾으면 된다. 누구야? 플로린이랑 산소. 니은 리을이네요. 91번. 자, 질소는 지금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 안 보이죠? 이온이 아니라 그냥 원자입니다. 중성을 띠고 있는 원자예요. 질소 원자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7이래. 전자개수 몇 개? 7개. 자, 산소 보니까 옆에 E 마이너스라고 적혀 있어. 전자 두 개를 산소 원자일 때보다 두 개를 더 얻은 거지. 산소 원자의 원자핵 전하량은 플러스 8이고 전자개수 원래 8개였는데 전자 두 개를 얻어서 전자 10개. 마그네슘은 원래 플러스 12의 원자핵 전하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12개였는데 전자 2개를 잃으면서 양이온이 됐어. 2개를 잃었다고. 전자 몇 개? 전자 10개. 그럼 문제 볼게요. N의 전자수는 7개이고요. 전자수가 가장 많은 것은 누구? 산소와 마그네슘, 산소 이온과 산화 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이다. 자, 산화 이온은 전자 두 개를 얻어서 형성됐고요. 마그네슘은 반대로 전자 두 개를 잃어서 형성된 것입니다. 자, 산화 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의 전자가 띠는 마이너스 전하의 총량 전자 10개로 마이너스 10으로 같아요. 정답 몇 번? 5번. 92번.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의 간이 전기 전도계를 담가 본 건데요. 증류수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왜? 증류수는 이온이 없기 때문에.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에서는 전기가 통한다고 했죠. 이온이 움직이면서 전하를 운반하며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자, 바닷물에도 얘들아 이온이 굉장히 많아서 뭐가 통해? 전기가 통해요. 아무 변화가 없다. X 틀렸어요. 3번 정답. 설탕은 분자 상태로 녹아있어. 이온이 없기 때문에 뭐가 통하지 않는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겠죠. 이온이 있는 물질에만 전기가 통해서 간이 전기 전도계를 담갔을 때 삐삐 거리잖아. 정답 3번. 자, 마지막 페이지. 수용액에서 앙금을 생성하는 이온을 올바르게 짝지은 거. 우리 실험한 거 기억나, 얘들아? 우리 염화이온과 누구? 은이온이 맞나? 염화은이라는 흰색 앙금도 생성을 했고요. 우리 염화칼슘, 탄산칼슘이에요. 탄산이온과 칼슘 이온이 만나 탄산칼슘이라는 마찬가지로 흰색의 앙금이 형성됐고요. 또 아이오딘
화이온과 납이온이 만나 아이오딘화 납이라는 노란색 앙금이 생성되는 것을 실험으로 우리 확인했었죠. 그러면은 봐봐. 문제에서 앙금을 생성하는 이온끼리 짝지은 거 볼까요? 우선 은과 질산이네. 납과 아이오딘이네. 맞죠? 나트륨과 탄산 없었어. 바륨과 염화 없었어. 마그네슘과 염화 없었어. 정답 몇 번? 2번. 94번. 염화 칼슘. 수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앙금이 생성되는 물질. 염화랑 은이온이 만나서 앙금이 생성되고 칼슘과 탄산이온이 만나서 앙금이 생성되죠. 그럼 은과 탄산이 들어있는 애 누구? 니은 디귿이죠. 정답 2번. 95번입니다. 자, 염화 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혼합해서 어떤 앙금이 생성이 될까요? 보자. 여기에 염화 이온과 무슨 이온이 있어? 은이온이 있네. 그러면 염화 이온과 은이온이 만나서 염화은이라는 흰색 앙금이 생성이 되겠다. 그리고 이 앙금이 생성될 때 반응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이온들은 수용액 속에 그대로 남아 이온인 상태로 그대로 있겠죠. 바로 갑시다. 반응 결과 흰색 앙금이 생성이 되고요. 반응하지 않는 이온은 나트륨 이온과 질산 이온이고요. 염화이온과 은이온이 반응해서 염화은이 생성됐고요. 두 종류의 수용액을 혼합하여도 용액 속의 전체 이온순이 변하지 않아요. 변해요. 예를 들어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지금 이 그림에서 자, 우리 이온 4개 있었죠. 질산은 수용액에도 자, 이온 4개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합쳤더니 누구와 누가? 염화 이온과 은이온이 만나서 앙금으로 생성되고 나머지 4개의 나트륨과 질산 이온만 남았어. 그럼 총 이온이 8개였는데 4개로 줄어들었죠. 용액 속 전체 이온 수는 변합니다. 정답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자, 다음 문제. 자, 공장 폐수 속에 들어있는 금속 이온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넣었대. 기억나는 거. 아이오딘이랑 누구랑 반응해요? 어떤 이온이랑? 납 이온과 반응해서 아이오딘화 납이라는 노란색 앙금을 생성한다고 우리 배웠었지? 그러면은 우리 이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을 넣었더니 노란색 앙금이 생성된 것으로 보아 이 폐수에 들어있는 이온은 누구? Pb, 납 이온이죠. 자, 염화칼슘. 이번에 염화칼슘 수용액에 어떤 물질을 넣었더니 앙금이 생성됐어. 얘들아, 염화이온과 은이온이 만나서 염화은이라는 흰색 앙금이 생성되기도 하고 자, 탄산이온과 칼슘이온이 만나서 탄산칼슘이라는 흰색 앙금이 생성되기도 해요. 그럼 이 염화칼슘 수용액에 은이온과 탄산이온이 포함된 수용액을 넣으면 앙금이 생성되겠지. 자, 은과 탄산을 찾아봐. 은과 탄산 정답 몇 번? 니은 디귿.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염화칼슘 수용액에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넣었어. 흰색 앙금 이거 뭐예요? 탄산칼슘이겠지. 이 흰색 앙금은 탄산칼슘이 있고요. 칼슘이온과 탄산이온이 만나서 생성된 거고요. 동굴 속에 있는 우리 종유석과 석순,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이 아이들은 모두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하수를 보일러 용수로, 보일러 물로 우리 오래 사용하면은 위 반응에 의한 관석이 쌓여서 열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맞아요. 지하수를 오래 사용하면은 이 탄산칼슘이 수북히 쌓여서 열이 잘 전달되지 못해요.
자, 이 반응으로 염화이온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얘들아, 앙금생성 반응에서 이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앙금 생성을 할 때 반응한 이온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이 반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온은 누구야? 칼슘과 탄산 이온뿐인 거지. 예를 들어 쌤이 염화칼슘 수용액이 있었어. 이 염화칼슘 수용액에다가 내가 어떤 이온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미지의 수용액을 넣었더니 흰색 앙금이 생성이 되었네? 흰색 앙금이 생성이 됐어? 그러면은 칼슘 이온과 반응을 하는 탄산 이온이 이 미지의 물질에 들어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즉, 이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온은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 뿐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 안녕.